하루 5분을 살리면 인생이 달라진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본다. 달성하기 조금 힘든 과제를 정해서 기간 안에 이루도록 도전한다. 1시간을 15분 단위로 생각해서 시간 계획을 짠다. 인생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유념한다. 모든 일의 마감일을 정한다. 긴장감과 시간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시간에 관해서는 언제나 구두쇠가 된다. 돈을 잃었을 때와 마찬가지 심정으로 시간 낭비를 안타까워한다. 취침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에 3가지 질문을 한다. 오늘의 목표를 잘 달성했는가?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였는가? 순간마다 시간의 가치를 인식하며 행동했는가?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한다.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서 기차보다는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다. 3분, 5분과 같은 자투리 시간들도 금싸라기로 여기는 습관을 기른다. 우리의 잘못된 시간 문화. 우리의 잘못된 시간 문화를 생각해보자. 과거 지향적이다. 우리는 과거 청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는지 모른다. 선진국에서는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과거 청산과 눈앞에 닥친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하다. 또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고소 고발 건수가 일본인의 400배라는 통계가 신문에 실렸다. 그냥 넘어갈 법한 일도 명예훼손이니 하여 고발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 청산도 필요하다. 그러나 거기만 매달려 있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너무 조급하다. 빨리빨리가 가져오는 해악은 졸속과 낭비, 그리고 재난뿐이다. 시간을 잘 안 지킨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귀중한 시간을 많이 빼앗는다. 시간 예측을 못한다. 그 일이 하루가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채 일을 추진한다. 의욕만 가지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수의 개념이 둔하다. 독일 사람들은 막연하게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몇 시 몇 분에 만나자는 말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 부정확한 수의 개념은 적당주의를 낳기 쉽다. 목표의식이 없다. 목표의식이 없다는 것은 자발성, 자주성이 결여돼 있다는 말과도 통한다. 사람이 환경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환경에 끌려가는 꼴이다. 그러므로 아무 성취감도 느끼지 못하며 매 순간을 그럭저럭 살아갈 뿐이다. 낭비가 심하다. 모든 낭비는 시간 낭비를 동반한다. 장기 불황을 이겨내는 묘안도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 시간과 돈을 근검 전략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흥청망청 써대는 높은 소비 성향은 우리들의 고질병이 되어 있다. 핀란드는 세계 4위의 경쟁력을 갖춘 나라이지만 우리나라에 비해 지정학적 환경이나 자원이 별로 나을 게 없다. 다만 그 나라 국민은 근검과 전략이라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낭비를 철저하게 막는다. 건물 하나를 지어도 몇십 년 실험을 걸쳐 확인된 기준에 맞추어 용의 주도하게 설계한다. 앞으로 몇백 년 쓸 것을 내다보는 것이다.
핀란드의 국가 경쟁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국민성이 성실하고 국력의 낭비가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간 문화에 대한 약점은 많다. 일과 놀이의 구분이 없고 질서의식이 부족하며 기록하는 일을 싫어한다. 또 기분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철저한 계획이 부족하다. 바람직한 시간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약점들을 과감히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 지향에서 미래 지향으로 빨리빨리 한 번에 하는 조급함에서 제때 올바르게로 시간 약속을 우습게 아는 성향에서 철저하게 지키는 성향으로 막연한 시간 예측에서 정확한 시간 계획으로 목표 없음에서 뚜렷한 목표 의식으로 낭비 성향에서 금검 절약하는 자세로 바꿔야 한다. 나에게 맞는 시간 문화 만들기. 생산적이어야 한다. 시간 활용에도 철저한 경제성 원리가 적용된다.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얻느냐가 효율성의 핵심이다. 어떤 경우라도 비생산적, 비효율적인 것은 건전한 시간 관리가 아니다.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강제적인 것을 싫어한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좋은 시간 관리이다. 너무 바쁘지도 너무 한가하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한다. 물론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내 앞에 늘 적당한 일거리를 만들어 둬야 한다. 그리고 한가한 것보다는 약간 바쁜 듯한 것이 좋다. 그래야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한다. 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방치해 두는 것 모두 현명한 일이 아니다.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규칙적으로 실행한다. 업종에 따라서는 불규칙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일도 많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리듬과 질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부지런해야 한다. 몸과 정신이 부지런하고 활발한 것은 시간 관리의 기본이다. 활력을 유지한다.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늘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 스트레스에 찌들린 상태, 만성 피로에 젖어 있다면 같은 일을 해도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매일매일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휴일에 푹 쉬어줌으로써 자신의 컨디션을 스스로 조절해야 한다. 약속을 잘 지킨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물론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거나 계획이 자주 취소되거나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능률이 떨어진다. 시간 낭비를 줄인다. 자투리 시간이라도 잘 활용하여 나쁜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시간 조절 감각을 기른다.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고 기회가 왔을 때는 단호히 붙잡고 시기가 나쁠 때는 참고 기다린다. 즉, 무분별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시간을 전략하는 도구를 적절히 활용한다. 현대 문명이 낳은 기구들은 대부분 시간을 전략하는 데 유용한 것들이다. 그러나 활용 방법이 서투르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비전을 가져라. 나는 가끔 사람들에게 요즘 무슨 재미로 살아가십니까? 하고 묻곤 한다. 그러면 대개 이런 대답을 한다. 재미는 무슨 재미입니까?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지요. 삶은 경이롭고 즐거운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덤덤하고 평범하게 살기 원한다. 하루하루 별탈 없이 잘 먹고 잘 입으면서 지내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더 이상의 변화와 도전을 원치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구체적인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우선 방향부터 올바로 정해야 한다. 비전이란 간단히 말하면 바람직한 미래상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비전이란 행복한 삶을 위해 현실성 있고 믿을 만한 매력적인 미래상이다. 그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도달해야 하는 종착지이며 현재보다 더 낫고 성공적인 미래를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것이다. 비전은 꿈과도 비슷하다.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꿈을 꾼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웅장한 꿈보다는 시시한 꿈, 분명한 꿈보다는 희미한 꿈, 실현될 수 있는 꿈보다는 실현될 수 없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꿈을 꾸되 올바른 꿈을 꾸어야 한다. 바로 그 꿈 속에 미래의 당신 모습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비전은 삶의 필수 과목. 비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늘 그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다. 비전의 유익에 대해 살펴보자. 삶의 방향과 목적을 확실하게 알려준다. 비전은 목적지를 알려줄 뿐 아니라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의 이유도 잘 설명해준다. 강한 힘을 준다. 비전을 크게 가지면 강한 힘이 생긴다.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몸짓에 비례하여 날개가 큰 새이다. 날개가 클수록 그 몸은 가벼워지기 마련이라 그 새는 모든 조류 중에서 가장 활공을 잘하기로 유명하다. 자기에게 약점과 불리한 여건이 많더라도 꿈의 날개를 넓게 편다면 더 높이 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전진하게 한다. 변화는 비전의 부산물이다. 비전은 현상 유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성취감을 준다. 성취감은 우리에게 만족과 새로운 일에 대한 의욕을 북돋아준다. 많은 사람들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이뤄야 할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짜증나는 일이나 실망감을 극복하게 해준다. 건전한 비전을 품고 있으면 어떤 일에도 초연하게 행동할 수 있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히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미래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준비하게 할 뿐 아니라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게 한다. 시간 관리를 잘하게 해준다. 비전이 있으면 박진감이 생겨 꾸물대지 않는다. 따라서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며 시간 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인생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삶의 필수 요소이다. 비전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는 망한다. 비전이 주는 유익한 점을 시시때때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자신의 계획과 활동을 점검해 보고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게 될 것이다.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까? 자신의 신념이 나타나야 한다. 인생 철학이나 신념, 목적이 비전 속에 확실하게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저 행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같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여행을 한다면 그냥 동남아시아 여행이 아니라 태국, 싱가폴, 홍콩 여행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조금 어려운 것을 택한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비전이라고 할 수 없다. 단체의 비전은 대단히 웅장하다. 개인의 비전 역시 어느 정도는 웅장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긴 안목이 필요한 것이라야 한다. 1년 안에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비전이 아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고 해도 1년 안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는 없다. 적어도 10년 이상의 세월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비전은 긴 안목으로 자신의 일생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을 선택한다. 남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다 슈바이처와 테레사 수녀처럼 남을 위해 봉사만 하며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이기주의자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유익한 좋은 내용이라야 한다. 10억 원을 소유한 재산가가 된다는 것은 조금은 이기적인 비전인데 반해 10억 원을 모으고 모교 장학금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이타적인 비전이다. 비전을 세울 때는 혹시 개인적인 욕망이나 기분에 이끌리지 않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공동체와 개인 모두에게 밝은 장래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비전이기 때문이다.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일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 낮에도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시시때때로 장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다. 우선순위를 자주 바꾸지 않고 한 가지 중요한 일에 인생을 걸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라.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현실과 타협하거나 성급한 만족은 금물이다.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의 목표를 지니라.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긴 안목으로 큰 이익을 추구하라. 지향하는 비전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 또 인내하라. 한 번에 한 걸음만 앞으로 전진하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 시작하라. 부정적인 생각, 고정관념, 나쁜 습관을 날마다 한 가지씩 버리는 연습을 하라.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라. 가치 있는 정보 획득과 폭넓은 안목을 기르도록 노력하라.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쁘고 자신 있게 행동하라. 언제나 유머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라.